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준석이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독 천안함에 몰빵하며 매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준석의 갬성지수가 이 정도로 높았나요? 새삼 놀랍기까지 합니다. 이 애국 청년의 눈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벌써 두 번째인데요. 뭐가 그리 슬플까요? 이게 정말 공감해서 흐르는 눈물일까요? 혹시 저의 편견처럼 애국파리, 태극 보수들에게 보내는 시그널은 아니겠죠? 부디 그게 아니었으면 합니다. 반대로 왜 세월호 유가족을 찾아 눈물을 흘리며 보수가 부족했다고 말하지는 못하는 걸까요? 천안함은 이미 한번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이준석이 좋아하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안보의 상징이 천안함이라면 시대의 아픔인 세월호를 기억해야 맞는 거죠. 수가 너무 많이 읽히는 이준석의 행보들, 뭐가 달라진 걸까요? 자전거 타고 눈물 흘리고 광주 찾으면 그게 변하고 개혁입니까? 전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국힘당이라는 말판에 젊은 청년을 제일 앞에 바지사장으로 가져다 놓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듯한 착시 현상마저 드는데요. 더 두고 볼 것도 없습니다. 그나저나 언론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이준석 위인전기를 써대고 있는데요. 참신, 신선, 진보적, 놀라움, 세대교체, 이런 말이 그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오늘까지만 이 지적질을 하고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마나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밥의 그 나물, 변변상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번에 상처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당 대표님이 이번에 신고 보고 저희 아들이 그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10년이 다 돼가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 제가 당을 대표해서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누구보다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준석 국힘당 신임 당대표가 14일 오전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하고 유족과 또 만났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 당대표 선거 당시 용산에서 시위를 하던 유족들을 직접 찾아가 눈물을 흘린 뒤 두 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최근 전직 여권 인사에 천안함 막말 등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유족들과 약속했는데요. 전 이게 왜 막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에 패배한 함장이 자신의 부하들을 다 잃고 혼자만 살아남았다면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을 텐데요. 입이 10개, 아니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자격으로 지휘관 혼자 살아남아 왈가왈부해야 하는 거죠? 부끄럽고 창피해서라도 저 같으면 조용히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함장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마치 국가가 자신에게 마땅히 해줘야 할 처우와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며 연일 목청을 높여왔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행보를 할 수 있었던 건 극우보수 야당의 정치 도구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천안함은 사상검증의 시험과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 왔었던 거죠.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이 대표는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았는데요. 그는 방명록에 초등학생 글씨체로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2021년 6월 14일 국힘당 대표 이준석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 대표는 현충원에 계신 분들께 충분히 예우를 갖추기 위해 첫날 일정으로 현충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서해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포항 마린원 헬기 사고에 순직하신 장병도 있다며 보수 정권에서 안보를 많이 언급했지만 여러 사건, 사고 처리에 관해서는 보수 정당도 적극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반성하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수 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못해 이렇게 10년이 넘어가는데도 마음이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해 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설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재차 약속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줄은 알고 있을까요? 자신이 한 약속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언제부터 이준석이 애국보수가 된 걸까요? 당대표를 맡는 순간부터겠죠. 저는 절대로 잘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준석에게 진정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뻔한 수작, 뻔한 자충수를 열심히 두고 있는 거죠.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먹힐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같은 날 세월호 특검이 세월호 DVR 폐쇄회로 TV 저장장치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 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대검 통합 디지털 증거관리 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앞서 진행된 세월호 특조단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재점검한다는 의미이며 수사 중 혹시라도 은폐 누락시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더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는 이번 검찰 인사로 검찰 내의 윤석열 사단이 완벽하게 청산됨으로써 가능해진 걸로 보여지는데요. 늦었지만 그나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0일 검찰총장 직속으로 특별수사단을 발족할 당시 저는 이번 수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실제로 지난 1년 2개월여 동안 저희 수사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 고소사건, 4차 함의회의 수사 의뢰사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사항은 물론 기존 검찰 수사에서 미흡한 점은 없는지 모든 관련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임관혁 수사단장이 1년여 끝에 내놓은 세월호 특조단의 수사 결과는 참으로 참담했는데요. 아무것도 밝혀낸 것 없이 시간만 1년여를 끌어왔던 거죠. 이렇게 사건이 다시 역사 속으로 묻히려 했지만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노력과 지지로 다시 특검하게 됐는데요. 이번 특검팀은 그전 특검팀과 사뭇 달랐습니다. 지난달 13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세월호 특검은 지금까지 대검과 해군, 해경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30여 박스 분량의 서류와 100테라바이트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 압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약칭 사회적 참사위원회가 국회에 특검팀 설립 요청을 의뢰하면서 결성된 세월호 특검팀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에 대한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 관련 의혹, 수사 과정 인지 사건 등을 수사해 왔는데요. 이날 마침내 대검을 압수수색한 거죠. 특검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은 임명 직후부터 신속하게 쟁점을 파악하여 수사 개시 시점에 곧바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록 입수 절차에 착수했다며 수사 대상 의혹을 제기한 사회적 참사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등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루었던 관련 기관으로부터 약 800여 건 분량의 기록과 40여 테라바이트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해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이번엔 뭔가 밝혀지는 걸까요?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제발 이번 특검에서 제대로 된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길 빌어봅니다.